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어떻게 이런 인간들만 찾아내 주워 모아 인사를 해댈 수 있는 걸까요? 이것도 제주라면 제주인 걸까요?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을 갖춘 정부라면 이런 마구잡이식 인사, 아는 사람이 소개한 인사로 주요 요직을 채우지는 않을 텐데요. 장관직까지 극우 유튜버를 앉히는 마당에 공영방송의 이삿짐이야 대수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쥐도새도 모르게 임명된 KBS 이사의 정체가 더 가관인데요. 검사 출신 변호사이기도 한 이자는 어제 헌재에서 최종 탄핵이 가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호까지 맡아왔습니다. 지금이 친일 독재 강점기입니까?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검사 출신 KBS 김종민 이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에 대해 후쿠시마 헛소동을 보며 전근대 후진국을 실감한다. 정신적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문명 개화가 덜 된 남조선인일 뿐이라며 국민을 미개한 사람들로 비하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망언입니다.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어제 SNS에 또 전근대 조선의 때를 벗지 못하고 있는 조선인들이 많다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80%가 넘는 사람이 근대화가 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근대화와 개화가 된 한국인은 풍수와 미신을 국정에 이용하는 자들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미개하게 보고 개돼지로 보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사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여권 추천 KBS 이사인 김종민 변호사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비판하며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김 이사는 지난 5일 후쿠시마 핵 처리수를 둘러싼 헛소동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조선의 때를 벗지 못한 전근대 후진국임을 실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리수라는 표현을 쓴 김 이사는 이어 벤츠를 타고 에르메스를 걸치고 돌아다니며 호의호식해봐라. 정신적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문명 개화가 덜 된 남조선인일 뿐이라며 오염수 반대 여론을 직격했는데요. 혹시나 해서 알아봤더니 역시나 이자도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김 이사는 이성과학과는 거리가 먼 비합리적인 정신 세계를 근본부터 개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근대화는 헛된 망상일 뿐이라며 후쿠시마 괴담을 믿는 당신은 한국인인가 조선인인가라고 물었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그의 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 이사는 댓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보도 기사를 덧붙이며 IAEA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는 56.3%를 가리켜 아직도 문명 개화가 덜 된 전근대 조선인의 모습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김 이사가 SNS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김 이사는 지난 4월 일본에 와 있다며 올린 SNS 글에서 짧은 기간 극히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해도 다시 우길승천하는 일본의 기세를 느끼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언급했는데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역임한 검사 출신인 김 이사는 역시 국힘당의 추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 국회 측 법률 대리인 단장도 맡아왔는데요. 대체 어디서 이런 인간들만 찾아낼 수 있는 걸까요? 친일 매국의 성지가 되어가는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 대대손손 이 정부와 이 정치 집단의 패행을 역사가 증언해 줄 겁니다. 바로 지금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오늘 현안 질의가 마련된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직 보고도 시작을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해라.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들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제가,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또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그 결과를 놓고 과연 사과를 한다면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오늘 현안 질의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다 진행하고 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6월 15일인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와서 이 민주당 당원 교육인가 그런 자리에서 했고요.
다음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괴담인지 아닌지도 제가 밝힐 것이고요.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양평 국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큰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자, 잠깐만요. 장관님. 잠깐만. 이거는요, 7월 17일 날 현안 질의가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런데 자료에 대해서 부득이 답변을 수해가 드릴까요, 발생을 위원장님? 해서 지금 열흘간 연기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들께서는 그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다고 그랬습니다. 자료 제출 안 했는데 그런데 장관님께서 모두 공개한다는 자료에는 없다고 그런 자료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취사 선택해서 자료를 공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과를 요청한 건데 그마저도 하기 싫다면 그럼 그만두십시오. 사과를. 여야는 26일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에서 촉발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전면 재검토 선언과 자료 부실 제출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원 장관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당당하게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마치 잃을 게 없는 자의 최후의 도발로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사실상 장관직을 간두고 내년 총선 출마로 출구 전략을 잡은 거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전면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민주당은 회의 시작 후 현안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원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현안 보고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토부의 자료 미제출, 고의 누락, 편집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사과를 원 장관에게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 측의 사과 요구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오늘 현안 질의가 마련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제가 아직 보고도 시작을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해라.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화를 내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자료 제출이 잘 됐다는 것이냐고 묻자 원 장관은 우선 자료 제출의 고의 누락 또는 고의 제출 거부 또는 조작 이렇게 아까 주장들을 한 것 같다.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고 우겨대기 시작했는데요. 원 장관은 예를 들어서 15차례 설계를 가지고 회의를 한 부분에 대해 보고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보고서 작성 없이 도면만 놓고 구두회의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내라고 했을 때 보고서가 없다고 말씀드렸다라는 납득도 이해도 안 되는 황당한 설명을 횡설수설 해댔는데요. 이어 제가 폴란드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메모했던 자료까지 다 내 앞으로 갖고 오라. 전부 제출 공개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님에도 엔지니어링 회사 자료까지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어거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그는 페이지가 빠진 걸 얘기하시는데 굳이 따지면 국토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인데 그걸 저희가 왜 숨기겠느냐며 실무자에게 왜 빠뜨렸냐고 하니까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단기간에 자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다고 하나마나한 별명을 내놨는데요. 김 위원장이 또다시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고 원 장관에게 묻자 사과할 내용이 없다고 재차 거부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지난 6월 15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민주당 당원 교육인가 그런 자리에서 했다며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TF까지 만들어가며 상황을 지시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과연 이게 괴담인지 아닌지도 제가 밝힐 것이고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직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 듯 싶은데요. 원희룡 장관은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각종 특혜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모두가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은폐하고 인멸하려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일 뿐인 거죠. 누가, 어떤 국민이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처가와 김건희 씨의 말을 믿어줄까요? 뉴스타파가 단독으로 취재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요.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의 잠정적 가치가 무려 125억 원이라는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건 물론 개발 전의 감정평가인데요. 여기에 개발 호재, 그러니까 휘어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김건희 씨 일가 땅으로 지나간다면 최소 5배에서 최대 20배 가까이가 수직 상승할 텐데요.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게 되는 거죠. 이런데도 아무런 특혜가 없다고요? 느닷없이 휘어진 고속도로, 그건 권력을 이용해 막대한 사익을 취하려 했던 권력자의 민낯일 겁니다. 저희가 장관에 대한 사과 요구는 전체적인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저희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아닌 이상 저희가 장관의 선서를 듣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간 3주간 우리 장관께서 보였던 여러 가지 이 현안을 대하는 태도, 종편에 출연해서 일방적인 자기의 주장을 한다든지 해외 출장 중에 일타 강사로 다시 나서질 않나, 그리고 Q&A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낸 자료에 허위 사실들이 담겨 있는 등 여러 가지 태도 사안을 봤을 때 장관이 오늘 이 현안 질의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백하게 듣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장관의 태도 관계상 사과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뭐 전체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전략 환경 영향평가 이에 대한 준비서를 제출해달라라고 제가 지난 7월 3일에 요청을 했더니 7월 한 8일 정도 지난 7월 11일쯤 돼가지고 그것도 밤 9시에 최종본 작성을 위해서 검토 중인 자료라 공개가 곤란하다. 이 자료는요 이미 김두관 의원실에 6월 8일에 제출이 된 자료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숨겨집니까? 또 PDF 파일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글 파일의 속성을 볼 수 있도록 원본 자체를 올리는 것이 이게 전체적인 공개라고 할 수 있는 명백한 공개가 될 수 있는데 왜 이걸 또 PDF 파일로 올려놔서 전체 내용을 볼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없다란 자료가 나타나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태도의 문제다. 태도의 문제를 먼저 바로잡지 않고 현안질을 들어가야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